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FT. 딱 3가지 조건만 보세요. 강한 남자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조지 오웰.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여성들은 항상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할 것이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런가? 평범한 여성이 남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정말 고달파지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좋은 남자를 골라야 하는 숙제는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서 몇 가지 외부 조건만을 가지고 남자를 선택하지만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란 있을까? 분명 존재한다. 사실 이 기준치만 만족해도 남편감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나는 외모나 나이, 직업과 사회적 지위, 집안의 배경을 봐야 된다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품을 보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남자를 볼 때 의외로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행복하고 아늑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좋은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자를 알아보는 법. 사랑은 절대 조건이다. 어떤 남자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인가? 이는 당신이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이다.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인간의 감정과 마음은 언제나 뒤죽박죽이며 바뀌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자를 알아보는 법이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남자의 정서적 안정성을 살펴보면 된다. 자극적인 매운맛 남자보다는 든든한 국밥 같은 남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남자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다. 왜 그럴까? 정서적 안정성은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충실함, 성실함, 애정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안정성은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한다. 반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다. 높은 지능과 안정성은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자원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안정적인 남자는 재미가 없다. 감정 상태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빠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반면 잘생기고 자극적이며 감정이 오락가락한 남자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흔히 나쁜 남자라고 불리는 철없는 소년들이다. 그들이 매력적이기는 하나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면 시시때때로 마음 상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직함과 성실함, 의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손익을 따지면서 인색하게 구는 남자는 피해야 된다. 나쁜 남자들은 언제나 손익을 따진다. 그들은 당신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다른 여자를 만난다. 당신은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당신만을 우직하게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당신을 버리는 책임감 없는 소년을 선택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진짜로 친절한지 살펴봐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분명 예의도 있고 친절할 것이다.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전부 파악할 수 있다. 그 남자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결혼 후에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남자를 볼 때 반드시 예의가 바른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 친절함은 높은 헌신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친절은 아이에 대한 애정, 자신보다 배우자를 더 위하려는 마음씨, 이기적인 마음보다 기꺼이 에너지와 노력을 배우자에게 투자하려는 자세를 뜻한다고 한다. 또한 남자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태도는 아내와 아이를 외부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예의와 친절함은 쓸데없는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마찰을 최대한 줄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친절한 척만 하는 남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말이다. 이는 남자의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친절한 남자는 높은 확률로 부지런하고 체력이 좋을 것이다. 왜 그럴까? 친절함은 정서적 여유와 높은 체력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체력과 여유가 없다면 오랜 시간 친절할 수 없다. 친절함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친절함은 어느 정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연기할 수가 없는 고급 능력이다. 반드시 지쳐서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다. 확신컨대 친절하지 않고 이기적인 하남자는 친절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즉, 남자를 오래 만나다 보면 진짜 친절함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친절을 연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남자가 생활 패턴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친절하다면 연기가 아니라 진짜일 확률이 높다. 특히 폭력적인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 폭력을 쓴다는 것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남을 향한 폭력성은 추후에 반드시 당신에게로 향할 것이다. 남자친구나 썸남이 당신에게 폭력성을 보이거나 약자나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폭력적인 남자와 인연을 맺는다면 당신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높다. 책임감 있는 남자가 최고이다. 이런 남자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자.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남자일수록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왜 그런가? 책임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통제력을 손에 넣게 된다. 이는 미래에도 큰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가족의 일까지 신경 쓰는 남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라.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배우자의 가족도 소중히 여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 제발 이런 남자는 놓치지 말길 바란다. 이런 남자는 흔하지 않다. 또한 이렇게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극복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남자는 멋지고 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외적인 모습을 뜻하지 않는다. 내면의 모습을 의미한다. 남자를 볼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책임감 있는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 모른다. 왜 그럴까? 책임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책임감은 용기, 생산성, 성실함, 의리, 높은 지능, 신뢰성,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책임감이 있는 남자는 우직하며 든든하다. 이런 남자는 희귀하다. 책임감이 강한 남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쉽게 마음이 변하지도 않는다. 한번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 만약 책임감이 강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면 분명 큰 다짐을 했을 것이다. 그 마음은 거대하여 마치 산 같다.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직하게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좋아해 줄 것이다. 반면 책임감이 없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척만 할 것이다. 입만 둥둥 떠다니며 행동하지 않고 요리조리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남자와 평생 살고 싶은가? 당신은 별로인 남자를 기피하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남자가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보라. 아래의 조건을 두루 갖춘 남자는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1.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2. 타인에게 예의 바르며 친절한 남자. 피트. 진정성 있는 친절함을 갖춘 자. 3. 가족과 사이가 괜찮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 위의 3가지 조건만 살펴본다면 실패 확률을 현저히 낮출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좋은 남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만남을 이어가려면 당신도 좋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좋은 남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사람과 연이 맺어지게 된다. 99%가 모른다는 진짜 사랑을 얻는 방법. 인간이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랑받거나 사랑을 주지 못해서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도 딱 하나이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며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욕구에서 모든 원인과 현상이 발생되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창조하는 딱 하나의 힘이자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기에 당신 또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사랑의 기술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본능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숙하고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9%가 모르는 사랑의 기술이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의 결핍. 타인에게 사랑받기만 원한다면 끝은 항상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당신의 관심, 애정, 호감, 헌신, 배려, 물질, 정신적 지지, 용기, 희망, 긍정성 등이 있다.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가? 그렇기에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며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행위이다. 사랑을 못하는 자는 괴로워지며 외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든 순수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을 원한다. 존재에 집중하는 행위는 사랑의 본질이다. 현대 사회는 순수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 사랑의 결핍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세대 간 혐오, 갈등, 차별, 남녀 간의 싸움 등 정말 많다. 셀 수 없는 악을 발생시킨다. 사랑의 결핍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사랑 또한 기술이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삶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을 때이다. 당신이 어떤 성향이든 관계가 없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거나 완전히 고립된다면 인간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무언가 주기를 희망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한다면 인간은 형용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낀다. 인간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어 한다. 왜 그런가? 사랑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배품과 이타심을 발휘할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느낀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도울 때 더욱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한다. 즉, 인간은 사랑을 주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사랑의 기술. 주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기술. 사랑의 결핍은 재앙을 불러온다. 사랑이 없는 문명은 언제나 급속도로 무너졌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단단한 결속력을 만든다. 사랑은 한 개인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작동한다. 의미 없는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남자는 사랑을 주고 여자는 그 사랑을 받으며 다시 남자에게 되돌려준다.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고 아끼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 사랑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사랑한다. 사랑은 철부지 소년을 책임감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남자로 만든다. 사랑을 통해 아이를 잉태한 소년은 어머니가 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다. 소년은 성숙한 어머니가 되고 비로소 아이의 강인한 보호자가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라는 가족의 형태는 의미와 비전을 만들어낸다. 가족을 지키고 행복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인류를 번성하게 만든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사랑으로 수반되는 고통과 피로함은 생산적이며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삶은 끔찍한 상실감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만든다. 결국 사랑의 결핍은 악에 동조하게 만든다. 혐오와 증오, 분노는 사랑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악에 저항하고 다시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첫 단추는 자기애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기술은 딱 한 가지이다. 나를 사랑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부터 발현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사랑은 그저 헌신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자신의 꿈을 향해 뛰어간다. 자기 관리를 하고 몸매를 가꾼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대고 귀찮음을 이겨낸다. 용기를 가지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다. 자기 학대를 멈춘다. 이 모든 행위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다. 마음과 뇌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자기애는 결국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과 사랑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사랑의 기술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고 나서 사랑은 애인과 가족, 친구에게로 확장된다. 사랑은 무한하게 확장된다. 가족을 넘어 이웃, 지역사회, 국가, 문명, 인류까지 확장된다. 사랑의 힘이 강렬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랑의 기술은 자신의 욕구만큼이나 타인의 욕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보다 타인이 훨씬 중요해진다. 사랑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자기도취와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성숙한 인간은 사랑을 주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에리히 프롬. 성숙한 사랑은 두 명의 독립된 인격이 하나로 통합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역설이 성립된다.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서로가 따로 존재하면서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구속과 집착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잘못 배웠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